자, 145페이지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를 봅니다.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라고 써 있죠? 지적도라는 뭐다? 지적도의 개념 뭐예요? 아까 얘랑 하나를 묶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적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지적도가 되는 거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임야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토지에 붙을까요? 임야에 붙을까요? 경계차 좌표등록부는 토지대장 지적도로 붙을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붙을까요? 둘 다 붙을 수 있을까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만 붙어. 그러니까는 임야대장의 등록제는요 절대 경계점에 좌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는 절대 좌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우라는 거 3번이 아까 뭐였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였죠? 그 옆에 토지대장 지적도랑 같이 써 있잖아. 공부의 일체성의 개념이야. 근데 지금 코드번호 3번이 삭제됐어요. 2014년도에. 벌써 몇 년도야? 2년 지난 거야. 2년 지난 거. 지금 안 나옵니다. 나오면 문제 오류. 왜? 법에 삭제했으니까. 문제 오류면 좋아 안 좋아요? 좋지. 무조건 정답이니까. 나오길 비세요. 근데 절대 교수님이 못 낸다는 거지. 왜?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쓰도록 돼 있어요. 법에 없잖아. 아무리 찾아봐도. 조문에 없단 말이에요. 원래 코드 열람표가 있어요. 코드 열람표에 대장 구분 코드가 1, 2, 3, 8, 9가 있어. 1, 2, 3, 8, 9. 1은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 3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8은 토지대장 폐쇄, 9는 임야대장 폐쇄, 3 삭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코드 일람표에 1, 2, 8, 9만 있어요. 1, 2, 8, 9만.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8, 9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1, 2만, 1, 2도 나올까 말까 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10자리는 행정구역이고 한 자리는 대장 구분하는 거고 8자리는 지번인데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좀 더 나아가면 둘, 셋, 셋, 둘.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할 만하죠? 공부 가장 어려워요. 공부 가장 어렵죠. 지울 거야 이거? 지워도 되죠 이 부분? 왜 제가 이거 그린지 이해하세요? 네. 그려보라는 소리예요. 제가 칠판에 쓰는 거는 다 써보고 그려보고 외울 거 외우라고 쓰는 거지 그냥 쓰는 거 아니라는 거죠. 토지들 한번 그려보면 나머지는 쉽게 그려지잖아. 지우고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설명이 좀 자세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세해서 싫다 이거야. 근데 이 정도 기본은 해야죠. 이 정도 기본은. 응? 그냥 1번부터 13번까지 외울 거예요? 못 외우잖아. 암기도 그 암기하는 것도 뭐야? 요령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1번부터 13번 써 있잖아. 이렇게 등록돼 있어.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머릿속에 안 남지. 그래서 그 학원 강의는 PPT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파워포인트로 띄어가지고 학원 강의를 하면 학원 다 망해. 학원 강의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칠판에 그려가면서도. 대학교 강의는 PPT 띄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소지집은 다 등록되지? 목은 목도장이네. 이렇게는 가능한 대학교 강의는. 근데 학원 강의는 다 망해. 수학학원에서 PPT 띄어갖고 하는 학원 봤어요? 아무도 안 보낼 거라면 옆에 끼어 앉혀가지고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학원은 장점은 동강이 실강처럼 느껴져요. 왜? 와이드로 해가지고 넓게 보여주잖아. 그래서 우리 학원의 동강은 봐도 지루한 게 좀 덜해요. 근데 다른 사이트의 동강은 화면 요만해가지고 얼굴 대문짝하게 나오고 좀 나오잖아.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이제 단점인데 에듀프로는 화면이 길어요. 와이드로 돼 있어가지고 동영상 들을 때
피로함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런 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도면을 봅니다. 도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 있다? 지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임야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지적도가 뭐냐, 임야도가 뭐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토지등에 등록된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지적도고 임야등에 등록된 경계를 나타내는 게 임야도다. 그 정도 선에서만 기억하셔도 그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도면에 경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도면에 경계가 안 들어가면 도면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면의 가장 큰 역할은 뭐다?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게 도면의 가장 큰 역할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적도라는 것이 있는데 지적도는 축척이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7종류. 임야도는 몇 종류? 2종류야. 에? 지적도는 7종류고 임야도는 몇 종류다? 2종류인데 임야도는 3000분의 1짜리가 있고 또 몇 짜리가 있다? 6000분의 1짜리가 있어요. 3000분의 1짜리가 있고 6000분의 1짜리가 있고 지적도는 7종인데 5, 6 얼마? 5, 6, 3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500분의 1, 600분의 1, 3000분의 1. 500 다음에 얼마? 1000. 그 다음에 없어요. 600 다음에 얼마? 1200. 1200 다음에 2400. 3000 다음에 얼마? 6000. 이렇게 7종류. 그러면 이거 지금은 처음이니까 잘 모르지만 5 곱하기 6은 30이잖아. 그렇게 해놓으면 시험 볼 때쯤 되면 7개 만들 수 있겠죠?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못 만들 수가 없죠.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얘기할 건데. 그럼 시험에 다음 중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으로 공통적인 것은 3,000, 6,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얘를 빼가지고 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3,000짜리, 6,000짜리도 지적도가 있어요. 임야도는 따로 있고. 그 얘가 정밀할까요? 얘가 정밀할까요? 얘가 100배 정밀해. 축척은 똑같지만.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다시 이 3,000이 이리 가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3,000짜리가 6,000짜리가 있고 별도의 3,000, 6,000짜리 지적도는 따로 있는 거야. 별도로. 우리가 임야도는 이거 들어만 보세요. 자, 들어만 보라는 거 시험에 안 나와. 잘. 임야도는 거리를 50cm 단위로 거리를 끊어서 재요. 50cm 단위로. 얘네들은 5cm 또는 1cm로 끊어서 재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임야도 거리 딱 재면 10.5m 아니면 11m 아니면 11.5m, 12m 이렇게 측정이 돼요. 도면상에서도. 왜? 50cm로 끊어서 재는 거니까. 만약에 14.4m가 나오잖아요. 거리를 쟀더니 그럼 임야도는 14.5m로 등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밀도 떨어져 높아요. 떨어지죠. 그죠? 이만큼 10cm 잘못 등록됐다고 해서 뭐 임야도 자체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은 지가가 높지 않잖아. 면적이 조금 크고 작고 해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충 잰다는 거지. 대충. 근데 그런 개념이에요. 5, 6, 30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도면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이걸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이 테두리를 무엇이라 한다? 도각이야. 도각. 외각 이런 식으로. 외곽순환도로 서울을 둘러싸죠. 외곽. 얘를 도각이라 도각선이라. 선이 왜 선이잖아. 선. 얘를 도각선이라 그래요. 도각선이라 하고 어디를 펴보시면 되냐면 146페이지에 그림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24만 얼마? 24만 9,200이라고 써 있죠. 24만 9,200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얼마로 써 있다? 11만 얼마? 4천이라고 이렇게 써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4만 얼마? 9,600이라고 써 있죠. 여기는 11만 4,500이라고 써 있어. 이것을 수치라 그래요. 그 도면에는 얘를 무엇이란다? 도각선. 여기 좌측 하단의 모서리와
우측 상단의 모서리에 쓴 것을 무엇이라 한다? 수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죠. 얘를 뭐라 그래요? 얘네들을 뭐라 그래? 얘네들 경계라고 하는 거지. 경계. 1은 지번. 저는 지목. 잘 보세요. 경계만 딱 그려놓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도대체 어느 필지야? 어느 필지냐고요? 모르잖아. 지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지목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죠, 사실은. 그죠? 근데 지목은 이제 도면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 필지의 토지의 용도를 알려주게끔 지목도 들어가 준다 이거예요. 목은 뭐야? 목도장. 그 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 상계동인데 상계동에는 도면이 수백 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죠?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에 십자선이 들어가 십자로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색인도라 그래요.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색인도라고 해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재작년 시험 25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면은 여기 3번에 10개 채색을 해놔요. 이렇게 10개. 그럼 이 도면은 몇 번 도면이다? 3번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려면 몇 번 도면을 봐야 돼? 1번 도면. 이쪽은 2번. 이쪽은 4번. 밑에 보려면 5번을 보라 이거예요. 이거 색인도라고. 색인도. 그리고 여기에 용인시 운학동 이렇게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용인시 운학동이에요. 여기가 바로 소재예요. 소재.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대한민국 어딘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소재는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적도인지 임야도인지를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몇 호다 여기서는? 3호죠. 제가 여기 3번이라고 써놨잖아. 3호 도면 번호가 3번이라는 소리예요. 얘네들을 총칭해가지고 도면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도면의 제명이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제도할 때는 스케일이 있죠. 스케일을 축척이라고 하잖아. 그죠? 여기에 1000 얼마, 1200분의 얼마, 1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얘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축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도장, 축도장.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뭐도 함께 등록이 된다? 축척도 함께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산의 의미가 뭘까요? 산의 의미. 아니거든요. 산의 의미가 뭐예요? 산.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지지난주.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 이쪽에 있는 것들은. 에? 이 필지 아니에요? 필지 아니야? 필지 아니에요. 여백이야 여백. 그냥 지적도 여백에 뭐라고 써 있으면 산이라고 써 있으면 이쪽은 뭐다? 이 산의 의미는 뭐다?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수업 들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3주 동안 수업한 거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신 다음에 작년 기출문제 풀어봐. 6, 7개 맞을 겁니다. 12개 중에.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 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랬잖아. 임야대장 임야도의 무엇이다? 등록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왔던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얘는 도면 번호는 도면 그려놓고요. 얘는 도면 번호 3번이다. 맞아요? 맞죠? 지번이 4는 공장용지이다. 차장 공장용지 맞죠? 얘는
임야도와 임야대장의 등록지를 말한다. 맞죠? 경계 몇 밀리미터로 제도해요? 경계 몇 밀리미터로 0.1mm로 제도하잖아. 경계는 0.2mm로 제도한다. 정답. 그 틀린 거. 그렇게도 시험에 나온다 이거.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이제 집에 걸어가. 집에 걸어가다 보면 땅바닥에 뭐가 박혀 있어요? 기준점 설치되어 있잖아. 도면에는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지적 삼각점이라 그래. 10개 채색한 것을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 그래요. 동그라미만 쳐놓은 거를 지적 도근점이라 그래. 자, 지적 삼각점 십자선, 원안의 십자선, 지적 삼각 보조점은 10개 채색, 도근점은 그냥 동그라미로만. 얘네들을 총칭해서 무엇이라 한다 그냥? 지적 기준점이라 그래요. 도면에는 지적 기준점뿐만 아니라 삼각점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 삼각점에 무엇을 등록을 한다? 위치를 등록하더라. 지적 기준점 및 무엇? 삼각점의 위치를 등록하더라. 남산에 가면 팔각정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삼각점이 있어. 그 안에 정가운데 삼각점이. 나중에 혹시라도 남산 가시면 팔각정 꼭 한번 올라가서 가운데 한번 서볼 것.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지. 여기 소요산이 수락산 있죠? 수락산 올라가도 아마 기준점이 있을걸요? 있을 거예요. 산에 보통 많아, 산에. 왜냐면 기계를 세워가지고 멀리 봐야 되거든. 멀리 보려면 어디 있어? 높은 데 있어야 되잖아. 산에 있는 거. 그래서 가다가 그거 걸려서 넘어지면 망치로 때리면 2년에 2천만 원이에요. 파손하면 2년에 2천만 원이다. 기준점 파손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공장 용지면 여기 건축물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도면에는 건축물이라든지 무엇?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에 무엇을 등록한다? 위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도면 등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도면의 등록사항을 알려면 그려봐야 된다 이거 도면을 한번. 그러면 이렇게 아유 이렇게 복잡한 거 어떻게 그리냐고. 뭐 복잡해. 네모 그리면 뭐예요? 토각선. 이거는 경계, 지번, 지목, 색인도, 소재, 제명, 축척 한 번씩 써보면 되는 거 사실은. 그러다가 빠진 거 있으면 또 추가하고 또 다시 한번 그려보고 또 빠진 게 있으면 또 써보고 한 대여섯 번 하다 보면 외워져요 사실은.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야. 절대 교재에 있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9, 10 절대 못 외워요.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나서 그거 어떻게 외워. 그거 외울 동안에 그려보는 게 낫다 이거죠. 훨씬. 맞죠? 외울 동안 그려보는 게 나아. 그려보면 외워지거든 저절로.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손이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손이 이렇게 손이.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도면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 도각선 및 무엇? 수치 들어가죠. 또 뭐도 들어가요? 색인도도 들어가죠. 또 뭐도 들어가? 제명도 들어가죠. 또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이 되고 삼각점 및 지적 기준 점의 위치도 등록돼야 한대요? 등록되죠? 이거 써놓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쓸 게 없어. 왜? 축적 저기서 써놨으니까. 그러면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요. 대부분 답이 뭔지 아세요? 면적이 답이야.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그거 없으면 소유자 찾으면 돼요. 소대장. 그거 없으면 고유번호. 등급지가 들어가요? 도면에 등급하고 지가를 뭐하러 넣어놔? 대장에 너 있는데. 이해 가시겠죠? 네. 요게 도면의 등록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교재를 어디를 145페이지를 펴보시면 제가 다 설명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어. 8번. 8번 빠졌죠? 9번 수정. 9번 어떻게 수정하냐면 지적 측량 기준점이라고 써있죠. 지적 기준점으로 수정하실 것.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도면의 법정 축척해가지고 1번, 2번 설명해드렸죠. 얘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얘는 임야도는 6천짜리가 많고요. 6천짜리를 주로 사용하고 지적도는 1200짜리를 주로 많이 써요. 요 뒤에 가면 다 1200이에요. 수락산 다 6000이야. 아시겠죠? 임야도는 주로 뭐를 사용하고? 6000. 지적도는 주로 1200. 아까 제가 600분의 1 옆에 뭐라고 써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써놨었죠? 면적할 때. 그 얼마다 축척이? 500이다. 농지는 얼마로 하자? 1000으로 하자. 근데 그것도 힘드니까 시도지 승인 얻으면 6천까지 할 수 있다. 그 설명이 대략적으로 거기 써 있잖아. 또 거기 3번에. 원래 경계점 좌표등록 비치적은 얼마? 500. 농지는 얼마? 1000. 왜 1000으로 해요? 이유 중요하진 않지만 농지는 넓으니까 500 가지고 농지를 표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1000도 힘들어. 그래서 시도지사의 승인 얻으면 얼마까지? 6천까지 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 몇 개 설명해 드렸어요? 2개 나왔어. 지번 변경 요거 하나. 2개. 앞으로 두세 개가 더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전 시간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설명하면서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죠. 별도에 뭐를 비치하자? 도면을 비치하자. 지적도예요? 임야도예요? 지적도야. 아까 얘기했잖아. 경계점 좌표등록부하고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랑 묶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별도에 뭐를 비치해라? 지적도를 비치하는데 그 지적도는 얘랑 공통적인 것이 있으면서도 공통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대부분 어떤 거야? 공통적이다 이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에? 이쪽에 등록사항들은 이 도면에도 다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 중에 얘가 등록되는 게 있다 이거. 그래서 특이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도라고 써 있다고. 지적도라고 써 있으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뭐가 써 있다? 좌표라고 써 있어요. 제면 끝에 뭐를 쓴다? 좌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거 설명해 드렸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좌표로 해결한다 그랬죠. 경계를 결정하는 것도 좌표, 면적도 좌표, 지표상에 복원하는 것도 좌표. 도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만든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도면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측량을 할 수 없다라고 써있어요. 그냥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 사무실에 보면 뒤에 도면 붙어 있죠. 그걸 연속지적도라, 편집지적도라, 편집지적도. 거기에 여기 써 있어요. 축척 써 있거든요, 거기도. 근데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써놨어요. 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이해 가시죠? 그리고 얘네들은 경계가 필지가 불규칙하지만 얘네들은 필지들이 이렇게 직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도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봤어요? 도로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다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이 점의 좌표 알아요? 경계점이죠? 이 점의 좌표 알아 몰라? 알죠? 어디 가서 보면? 경계도 좌표등록부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잖아. 이 점의 좌표 알아 몰라요? 알죠? 경계도 좌표등록부를 보면 좌표를 알 수 있는데 두 점의 좌표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조그맣게 24.16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경계점 간의 거리야. 무엇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무엇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나 보세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모든 도면에 다 등록돼요? 아니죠. 경계점을 뭐로 등록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도면에만 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 하나 이렇게 써 있잖아. 9번에 맞아요? 작년도 문제. 작년이라 올해죠 올해. 다음 중 보세요. 풀어보세요.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 도면에 등록되는 것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게 답이에요. 근데 문제 보기가 뭐였냐면 거리, 면적 이상한 거 막 써놨어. 이거 답인 거지. 왜 틀리냐고. 이게 근데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왔어 시험에. 그래서 이 도면하고 일반적인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적인 도면에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이거야. 첫 번째, 제면 끝에 뭐를 쓰고 좌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고. 올해 문제. 그러니까 올해 등록상 2문제 나온 거 12문제 중에 12문제 2개 나왔죠.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물어봤으니까 등록사항 3개 나온 거니까 12개 중에 3개면 30%예요. 꽉도 안 나와 그러면 지적법에서 30%는 아니지. 12개에 3개면 20 몇 프로지만 거의 30%나 마찬가지죠. 이것만을 가지고요. 매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풀면 최소한 2-3개는 맞고 가요. 매회마다. 이 안에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그려보라 이거예요. 한 번씩. 복잡한 것 같지만 도각선부터 하나씩 그려나가 보면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이거 한번 볼까? 첫 시간이고 하니까 지금은 지금 사실은 기본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기본 과정이 아니에요. 본강의도 이렇게 똑같은 거 사실은. 본강의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 좀만 하시면 돼. 반복학습하는 거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쪽이 무슨 축? X축. 이쪽이 무슨 축? 수학은 여기가 X고 얘가 Y인데 측량은 얘가 X고 얘가 Y예요. 여기가 왜 X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 제가 누구냐고 말씀드렸잖아. 예전에 공인중개사를 강의하는데 지적측량 쪽을 작년 에듀윌을 좀 하기 좀 그렇지만 에듀윌의 공인중개사 공시법에 지적측량 쪽이 불필요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80%가 불필요한 요소들이야.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을 저자가 써놨어. 그 부분은. 근데 그분은 사실은 그 부분을 몰라요. 알 수가 없지.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왜 그걸 강의를 안 하냐 이거예요. 책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하죠. 근데 좋다 이거야.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못 알아들어. 그 내용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몰라서 강의를 안 했겠냐고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기술사인데 그쪽 관련 기술사인데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강의를 안 했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3월 달에 그 말씀을 하셔서 처음 오셔가지고 3월 달에.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졌지 결국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에 있으니까 공부하겠죠. 쥐나요 머리에. 머리에 쥐나. 내용도 모르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지적측량에서 나오는 건 2가지만 나와. 의뢰하고 적부심사. 작년에 의뢰와 적부심사 나오잖아. 2개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얼마다? 5예요. 그리고 이게 만나느냐 요점이 경계점이라고 가정하면 좌표값이 얼마예요? 10, 얼마? 5가 되는 거야.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9면 만나는 점에 요 좌표값은 얼마다? 13,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을 우리 A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돼요? AB가 되는 거야. AB 거리가. 얘가 무슨 점? 경계점. 얘가 무슨 점? 경계점. 두 점의 여기 좌표값은 10,5, 여기는 13, 얼마? 9죠? 이 길이 얼마예요? 3. 아유, 뭘 어려워. 13에서 10 빼면 여기 3인데.
이 값은 얼마예요? 4. 얘는 얼마예요? 이것 봐, 이것 봐. 5예요, 5. 왜 5예요?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 3의 제곱 플러스 얼마? 4의 제곱을 루트하면 3, 3은 9, 4, 4, 16, 25 루트 씌우면 5가 나와.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5m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거. 어떻게 했다? 경계점 간의 경계점 간의 거리를 어떻게 구했다? 좌표를 가지고 계산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년도 시험 문제. 이게 계산 문제 나오면 정말 쉽거든 사실은. 그냥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싫어하지.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쓰면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거는 어차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루트 해가지고 13 마이너스 10이 얼마?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얼마? 5의 제곱. 이거 하면 또 이제 엄청 어렵지 또. 이거 5 나오거든?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이렇게 계산된 거잖아. 근데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이거를 설명하드릴 이유는 뭐냐면 이 24.16이라고 하는 것이 두 점의 뭐를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해서 저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계산거리의 실질거리예요? 계산거리야 실질거리야? 계산거리. 작년도 문제라는 작년도 문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등록사항은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등록사항. 지난번에 제가 면적 구하는 거 알려드렸죠. 크로스에서 빼면 2배 면적이다.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확률이 높아. 오로지 계산 문제는 뭐만? 축척 n분의 1 = 실거리분의 도산거리. 공식 외우기 싫으면 600분의 1은 600m가 몇 m다? 1m다. 그럼 몇 m는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쭉 풀어서도 비례식으로도 풀 수 있더라 이겁니다. 비례식으로.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여기까지가 등록사항이더라. 등록사항. 2시간 동안에 지금 뭐를 한 거예요? 등록사항만 한 거야. 2시간 동안에. 여기서 두세 문제가 나오는 거야. 매회. 왜 자꾸만 여기서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우니까 내는 거라고 보지만 사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제 하나 뭐를 더 플러스 시켜야 돼요? 경계점 간의 무엇? 계산. 요게 들어가야 된다. 경계점 간의 계산거리. 어떻게 계산했다? 뭘 갖고? 좌표를 가지고. 얘는 다 등록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작년도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140 몇 페이지까지? 147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147페이지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전산 처리된 4번 해가지고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라고 써있죠? 지적 파일이라고 가로 열고 지적 파일이라고 써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적 파일이라고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제에서. 지적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90년도에 사용했던 용어고 지금은 지적 파일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1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 공부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 거기에 등록사항 되게 중요해. 3번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에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죠? 그거 굵게 써져 있는 거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뭐냐면 이거 1장에서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었죠? 5개 있는데 마지막에 기타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것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잖아.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부동산 관련된 공부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쭉 넘겨서 150페이지로 봅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들은 내용이 금방금방 나중에도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50페이지 보시면 지적 공부에 뭐가 나와요? 복구. 이 부분을 복구를 설명해 드립니다. 아마 올해 26회 때 복구도 한 문제 나왔을 거예요. 복구도.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복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복구. 저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꼭 그려봐야 채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면서 채운 다음에 더 이상 나는 안 그려도 저기를 채울 수 있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그려보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함정만 슬슬 빠져나가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기본 개념보다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고유번호 그림에 안 들어가고, 도면번호는 토지대장 들어가고 임의장 들어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되고 도면에 등록되는데 공유전면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번호는 등록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도면번호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공유전면부에 도면번호 뭘 넣어? 지분만 쓰면 끝인데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 그림 하나 그려놓고 명칭 전유 부분 대지권의 비율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맞죠? 자, 지적법은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부터 이 시간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절차 위주로 쭉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는 모든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주까지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단독이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록사. 절차 한번 했어요. 아까 앞쪽에서 직권으로 등록할 때 계획 세우고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그 절차 한번 했었잖아. 지금부터는 거의 90%가 절차 얘기예요. 절차 얘기. 그러면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 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뭐가 됐을 때 멸실이 되거나 뭐가 됐을 때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누가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된다? 복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구 언제예요?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승인 받아요? 승인 안 받잖아. 승인 받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지체 없이 지적 공부를 무엇해라? 복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복구의 정의예요. 조문에 있는 내용이고. 조문에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를 알면 되지 않을까요? 지적 공부가 지금 없어졌어. 대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만들어야죠. 만들려면 여기에 등록사항이 뭔지만 알아내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여러분 노트를 필기를 했는데 이거 불에 타버렸어요. 물에 빠졌어. 밥 먹다가 뭐 흘려가지고 다 젖어버렸어. 그거 복구하면 되죠? 어떻게 복구하면 돼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도 되고. 그죠? 아니면 연습장에 써놓은 게 있으면 그거 갖고 복구해도 되고. 자, 공부가 없어졌으니까 복구해야죠? 복구를 한다는 소리는 그 등록사항이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된다 이겁니다. 그 등록사항은 기타 빼고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토지에 무엇? 표시사항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소유자는 지적이 우선일까? 등기가 우선일까요? 등기가 우선이야. 그러면 일단 지적 공부가 멸실됐죠? 소유자 궁금하죠? 뭐 보면 돼? 등기부 보면 돼요. 그래서 소유자는 무엇에 의한다? 부동산 등기부를 가지고 복구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등기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미등기 토지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돼. 오른쪽 상단에 써 있어. 오른쪽 상단. 법원에 무엇을 받아라? 판결을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를 무엇하고자 할 때, 복구하고자 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뭐밖에 안 된다? 부동산 등기부 아니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토지 표시를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토지 표시는 어떻게 복구하냐면은 지적 공부가 기존에 지적 공부를 등본 받은 게 있으면 등본 누가 발급해 주냐면은 앞에서 건너뛰고 넘어왔지만 등본은 소관청에 발급해 준단 말이야. 이 지적 공부 등본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등본을 가지고 복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측량 결과도라는 것이 나와요. 측량 결과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결과도를 가지고 우리가 도면을 복구를 해요. 결과도를 가지고 뭐를 복구한다? 도면을 복구를 해요. 그 복구 자료,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복구 자료야. 복구 자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인가 직권으로 조사 등록할 때 맨 처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하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하죠. 조사부를 작성하죠. 결의서 작성하죠. 공부 정리하죠. 결의서에서 뭐 기억하시라 했어요? 결의서와 공부는 일치된다 그랬죠. 공부 며칠 됐을 때 결의서를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무엇?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가지고 지적 공부를 무엇할 수 있다? 복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건너뛰긴 했지만 만약에 얘가요, 요 놈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전산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복구해야죠.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복구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죠. 그 어떻게 해야 돼? 복제를 해야지. 다른 데다가. 이해 가세요? 복제 왜 하는데? 얘 복제 왜 한다? 이놈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복구하려고. 그래서 복제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두 부를 복제를 해요. 법상으로. 두 개를 복제를 해가지고 하나는 지적정보관리 체계라는 데다 보관하고 하나는 다른 데다가 보관해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다가 내화금고에다가 보관을 해야 불에 타지 않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복제 왜 한다? 복구할 때 쓰려고. 그러면 복제된 지적공부 돼 안 돼? 된다 이거예요. 기타적인 내용들. 그러면 답을 이제 어떻게 찾냐면 지적공부 등본은 되는데 지적공부 부본은 복사본이니까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그리고 측량 결과도는 가능한데 측량 준비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적에서 준비도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다음 중 지적 공부가 전부 또는 멸실됐을 때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거. 1번 지적 공부 등본, 2번 측량 결과도, 3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4번 복제된 지적 공부, 5번 이렇게. 이거 없으면 뭘 찾는다? 이거 찾는 거. 준비도라든지 부본이라든지. 다음 중 소유자를 복구하고자 한다. 서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얘 갖고 소유자 돼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얘 갖고는 안 돼. 소유자는 오로지 어떻게? 등기부나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들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무엇이다? 복구 자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 복구 절차 나오죠? 복구 자료를 무엇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지. 첫 번째 복구 자료를 조사하자 이겁니다. 조사했죠? 그럼 이렇게. 그러면 다시
조사했죠? 왜 조사했어요? 복구하려고. 그죠? 그죠? 그러면 조사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근거 자료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자료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작성하냐면은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것이 있어요.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작성한다?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구 자료 조사서 이 부분 좀 오늘 한 부분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냐면 외워야 되니까. 절차를 흐름을 이해해야 되니까. 됐죠? 그럼 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의 등록 내용을 가지고 뭐를 만들자? 복구자료 조사서. 결과적으로 복구자료 조사서는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서를 쓰는 거고, 복구자료도는 무엇의 등록 내용을,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자료 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리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자료 도를 작성한다. 틀린 거예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한다. 틀린 거죠.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 복구자료 조사서는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아까 토지대장처럼 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표의 형식으로. 이게 뭐가 써 있어? 지번, 지목, 뭐가 써 있다? 면적이 써 있어요. 여기 면적을 쓰겠죠. 얼마의 제곱미터라고 쓰겠죠. 그죠? 얼마의 제곱미터라고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면적은 조사 면적이에요. 여기 면적 나와 있잖아. 그거 그대로 갖고 조사해서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면적은 무슨 면적이다? 조사된 면적이에요. 여기서 좀 어려워요. 조사된 면적이다, 이겁니다. 근데 복구 자료도는 도면이니까 이렇게 복구 자료도가 이렇게 도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면적 얼마예요? 재봐야지. 측정해봐야죠. 여기 복구 자료도에 의한 무슨 면적? 측정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복구할 때 처음에 나왔잖아요. 면적 측정 한다라 그랬잖아요. 제작성할 때 측정하지 않고 측정하잖아. 이렇게 여기서 측정해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2장에서 3장에서 뭐가 나올 것이고 4장에서 뭐가 나올 것이고 5장에서 뭐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조사 면적하고 측정 면적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지 당연히. 지번이 똑같은 거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다를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를 계산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준다 이거예요. 허용 범위를 구해. 공식은 넘어가고요. 공식 알려주면 또 여러분들 포기하니까 공식 넘어가고 허용 범위를 구합니다. 허용 범위를. 허용 범위를 계산해서 허용 범위 무엇이다? 이내가 될 수도 있고 허용 범위를 무엇할 수 있어요? 초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사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근데 여기에 복구 자료도에서 측정된 면적이 105m야. 105제곱미터예요. 근데 허용 범위가 3이야. 허용 범위를 초과했어요? 허용 범위 이내야? 초과했죠? 허용 범위 6이면 얘랑 5만큼 차이가 나는데 6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잖아. 그럴 때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무엇으로 보자? 복구 면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때 이 면적을 무슨 면적으로 하자? 복구 면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바로 그냥 무엇을 하면 돼요? 복구 사항을 무엇하자? 게시하자 이거. 며칠? 처음으로 이제 날짜 나왔어. 15일. 15일 이상. 어디에?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일단 날짜만 기억 15일. 15일 이상 어디에다가?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다. 그러면 이렇게 게시를 하는 이유는요. 게시 기간 동안에 무엇을 신청을 해라? 이의 신청해라 이거예요. 복구 누가 해요? 복구 누가 해?
소관청이 한다니까. 그 이의신청 누구한테 해요?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하는 거지. 시도지사한테 한다. 그럼 맞아 틀려. 제가 그랬죠. 시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만 등장할 거라고. 앞으로 계속. 이의신청했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적공부를 무엇하면 돼요? 복구하면 돼요. 여기까지 복구 절차예요. 복구 절차. 그래서 하나가 빠졌어요 지금. 뭐가 빠졌냐면 허용 범위가 3밖에 허용을 하지 않는데 3만 허용을 하는데 계산상에 3이 나왔는데 두 개 차이가 얼마예요? 5죠? 허용 범위를 못했어. 초과했죠?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도를 못 만들었어. 복구 자료를 만드실 수 없었다는 소리는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럴 때는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측량을 하는 거예요. 복구 측량. 그럼 이 말이 맞나 보세요.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한다. 반드시 측량해야 된다. OX. 아니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것의 면적이 복구 면적이니까 그냥 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복구체 완료되면 복구 측량 완료되면 개시하는 거예요. 며칠 이상? 10일 이상. 왜 개시해요? 이의 신청하라고. 누구한테 한다? 소관청에게.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복구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먼저 무엇하자? 조사하자.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들을 작성을 해서 이 조사 면적과 측정 면적이 허용 범위를 이내일 때는 조사서 면적으로 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측량 들어가고 복구 측량 완료되면 복구사항 개시하고 개시 기간 동안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복구를 하는. 그래서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뭐가 틀리는지 알겠죠? 날짜를 틀리게 하나. 소관청이 나오는데 시도자 나온다든지 만약에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복구 자료도에 의한 측정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한다. 그럼 틀린 거잖아. 그런 식으로 바꿔만 놓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데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든다 그러면 틀려.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 절차도 시험에 나와요. 절차. 다음 중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한다. 올바른 절차는 첫 번째 뭐다? 복구 자료 조사. 조사했죠? 조사서 작성하고 자료도 작성하자 이겁니다. 여의치 않으면 측량하자 이거죠. 측량했죠? 복구 사항을 무엇하자? 개시하자. 개시간 동안에 이의 신청 받고 마지막으로 복구하고. 이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복구 측량을 했는데 복구 자료와 또 부합하지 않아. 복구 측량을 한 결과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으면 경계하고 면적을 조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건 누가 조정할까요? 경계 면적 조정은 소관청이 하겠죠. 근데 이때는 토지 소유자의 무엇을 얻어서? 동의 얻어서 조정하도록 되는데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직권으로 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런 식으로만 바꿔놓는 거야. 문제 자체는. 어차피 법에서만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개인적인 의견을 집어넣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교재에 써져 있는 것이 쭉 써져 있는 거예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써 있어요? 5번까지 써 있는 거잖아. 그래서 써둔 거야. 마지막에 5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구 작성,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써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 대장은 복구가 됐어. 근데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 편입이 돼 버리면은 도면은 다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은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장은 복구됐다. 근데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 편입이 된 경우라도 도면은 복구해야 된다. 그럼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 틀린 거죠? 그렇게 나오면 뭐 쉬운 거고. 자, 복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복구란 뭐냐 이거지.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승인 받으면 안 돼.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구를 하려면 복구 자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복구 자료는 토지의 표시를 복구하기 위한 자료하고 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한 자료로 구분해서 꼭 보셔야 돼.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료 조사했죠? 그럼 그 조사한 거를 가지고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도를 작성하고
이때 조사 면적과 측정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사 면적을 복구 면적을 하고 바로 복구 사항을 게시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들을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측량으로 들어가고 복구 측량 완료되면 게시하더라 이겁니다. 어디에?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15일 이상 게시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복구하는 이 절차가 돼요. 절차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예요. 절차, 복구 자료, 복구란 이렇게 세 가지.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고요. 체감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지. 왜? 이거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왜 좀 쉽게 느껴져요? 목도장, 면장 이런 것 때문에 좀 쉽게 느껴지는데 사실 얘가 더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근데 복구도 26년 동안 이거 이상 나온 적 없어요. 26년 동안. 이게 전부 다야. 그래서 3장에 지금 일부 한 10%, 3장이 지금 10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80% 설명해 드린 거예요. 얘네들이 60, 70%를 차지하거든, 사실은. 얘가 한 60% 차지하고, 얘가 한 1, 20% 차지하고, 앞에 나와 있는 지적 공부를 어디다 보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 정도는 내용이 어렵질 않아요. 굉장히 오늘 한 것 중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요거하고 면적. 면적하고 이거. 좀 더 하실 분들은 요거 그냥 복구는 언제 하는 것이다?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누가? 소관청이.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복구 자료가 필요하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가지고 복구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절차 쭉 보시란 말. 조사해서 자료도 조서 작성한 다음에 허용 범위 계산해가지고 이느냐 초과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복구사항 게시는 며칠? 15일.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죠? 소관청.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시도지사에 한다. 그러면 일단 틀리는 거잖아. 무조건 소관청이 나오는 거야. 왜 소관청이냐면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누구예요? 소관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렇게 나오잖아. 첫 줄에.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3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토지의 이동이 나오고 다음 단원에 지적 측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3시간 동안에 다 하기 힘드니까 중요한 부분만 몇 개 끄집어 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지적을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지적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12월 달에는 이제 등기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